부산에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져 눈길을 끕니다. 부산 진구에서는 한 해 동안 KTX 부전역 정차와 복합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김영욱 부산 진구청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계획 들어봤습니다. 부산은 비가 내린 후 28일 아침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8일 오전까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의 따뜻한 손길이 어르신들에게 작은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kg 쌀포대와 간식을 들고 한 어르신의 집을 찾은 김종민 씨. 최근 해운대구 독거노인 복지재단 지회장을 맡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유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노인정에도 나가고 낮에는 하여튼 집에 혼자 있기는 그게서로. 네. 집에 있으면 또 뭐 저거 색칠하기도 하고 뭐 뜨개질도 했다가 뭐 하여튼 시간을 하여튼 아까워서 자꾸 뭘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적적한 일상 속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반가운데 한아름 챙겨온 선물까지 할머니는 연신 고마움을 전합니다. 부산의 독거노인 문제는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3만 6천여 세대, 전체 1인 가구의 35%를 차지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빠른 고령화 속에 고독사 사례가 잇따르자 민간 차원의 지원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운대 달맞이에 새로운 둥지를 튼 독거노인 복지재단 해운대 지회는 노후주택 환경 개선과 무료 틀니 지원, 안전 리어카 보급 등 홀몸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그걸 해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소일거리라도 저희 제공해서 조금 단체 생활할 때 좀 소외되지 말고 같이 어울리는 마당을 이제 마련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아픈 곳을 긁어드리는 그런 효자손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연말을 맞아 후원 업체들과 함께 마련한 생필품을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혼자가 일상이 된 시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향한 지역의 관심이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전역 KTX 정차와 복합 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부산 진구의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욱 부산 진구청장 모시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만났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 네. 부전역 KTX 정차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 건립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올해는 우리 부전역 개발을 위해서 행정과 시민이 함께 뜻을 모은 매우 중요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3월 달에 시작한 100만 명 서명운동, 지금 현재까지는 40만 명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5월 달에는 민간 주도의 개발 추진 협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여론 형성과 또 정책 반영 기반을 마련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서명지 사본 건의문을 국토부에 이미 제출했고, 또 지난 10월 달에는 따로 정책 제안서까지 전달해서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직접 만나서 서명지 원본을 정식적으로 전달을 했고, 중앙정부의 계획 발표가 지금 임박한 만큼 우리 국민의 뜻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중앙정부, 이 국토교통부 정말 중요한데요. 협의는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토교통부가 집권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난번 그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났을 때 이미 개통한 우리 중앙선 또 동해선 그런 이용 현황과 또 내년 개통 예정인 부전 마산 복선 전철 또 향후 개통 예정인 부산형 급평철도 등 부전역의 그 교통 여건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또 협조 요청을 구했고요. 12월 달에는 국토교통부 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방문해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단순히 해주세요라고 라는 게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그런 데이터를 우리 부산시와 협력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면 반영이 되잖아요. 어떻게 좀 잘 될 걸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또 남은 시간 어떤 전략으로 좀 가실 계획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전역 KTX 경부고속철 정차는 우리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그리고 또 복합환승센터는 제5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계획이 모두 올여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국가균형 발전과 우리 부산의 거점 교통망 확충이라는 국가적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하고 또 주민 서명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가 긍정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플랜 A, 플랜 B 다각적인 계획도 세우고 접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 노력이 성공이 된다면 어떤 네. 변화가 올지 그리고 끝까지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결과는 KTX 경부고속철 정차와 복합환승센터가 함께 건립되고 또 반영되는 게 최선의 목표입니다. 만약 이번에 KTX 경부고속철 정차가 반영되지 않더라도 플랜 B인 복합환승센터가 먼저 조성되면 교통 수요와 또 그리고 유입 인구가 증가해서 경제성이 높아질 거고 결국 KTX 경부고속철 정차는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추진이 확定되면 우리 부전역이 동남권 교통의 심장으로 또 부산의 미래 교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되고 아무튼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응원이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들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여행객의 실제 경험과 감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광지 평가에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이 전국 1위, 해운대 해수욕장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야놀자 리서치가 27일 전국 229개 지자체 16,745개 관광지를 평가한 결과 부산은 상위 10위 아래만 2곳을 올렸으며 전체 300위 아래는 송정해수욕장, 감천문화마을, 자갈치시장, 해동용궁사 등 12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단순 방문객 수가 아닌 소셜미디어 언급량과 긍정 감성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여행자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측정했습니다. 부산시가 환율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철강, 금속, 신발, 수산기업들을 위해 27일부터 환율 케어 특별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업체당 최대 8억 원까지 지원하며 3년간 2%의 2차 보전을 제공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생긴 자금난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신발 제조업체 물류비 지원과 원자재 공동구매 지원 등 업종별 맞춤 대책도 시행되며 내수기업 대상 글로벌 플랫폼 입점과 수출 전환 컨설팅도 확대됩니다. 신청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받아 14개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리며 지방선거 대응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시당은 변성환 시당위원장 체제에서 박영미 중구 영도구 지역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가족과 정부 간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안고각에서 유가족을 만났지만 격한 반발 속에 대화는 10여 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분향소 앞. 유가족들이 팻말을 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지난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유가족들은 김 장관에게 국토부 산하에 있는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간조사 결과 발표 성격의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저희 유가족 말 다 배제하고 의견 하나도 못 내게 하고 졸속으로 강행되는 그 공청회 계속 강행하실 건가요? 김 장관은 공청회 중단이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답하자 유가족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대화는 1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 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 이관과 인력 배치 등은 국회의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며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조위원들의 어떤 것은 어떻게 될 거냐는 문제가 사실 그대로 이관되는 것으로 부칙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는 요청이고 아마 국회에서는 국회 나름의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예정된 사고조사위원회의 국토부 독립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심사가 국토부 요청으로 연기되자 유가족들의 불만이 더욱 커진 상황.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11개월 동안 사고조사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토부가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예정된 공청회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11개월, 거의 1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한 줄의 진실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료도 공개되지 않았고요.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것이고요. 그 공청회는 모두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사조위의 합동엔진 정밀조사 결과 설명에도 조종사 과실만 부각한다는 유족들의 반발로 무산된 데다 공청회마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의 사고조사 책임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린 이후 28일 아침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28일에는 기온이 떨어져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28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됩니다. 주말에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평년보다 3도에서 5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는 다시 상층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평년 대비 2도에서 4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부산 강서구 한 원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7일 오전 8시 40분쯤 강서구 신호동의 원룸 건물 1층 한 호실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80대 남성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해 CPR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강서경찰서와 소방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김해 씨가 결혼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전부터 김해에 거주한 결혼 이민자로 부모와 형제, 자매 등 본국에 있는 가족을 최대 5명까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된 가족은 E8 비자가 발급돼 최대 8개월까지 국내에서 일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경남경찰청이 다음 달 7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내년도 치안정책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이번 설문조사는 경남경찰청 누리집과 공식 SNS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참여자 중 80명을 추첨해 LG 세이커스 등 지역 스포츠 구단 기념품, 지역 특산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